네, 마감 시황 또 확인해 보셨고요.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 시장 이슈로 들여다보는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웰스파고가 투자자들에게 은행이 더 많은 규제 차질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 기자고요. Wells Fargo warns investors that the bank is likely to face more regulatory setback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웰스파고 규제 혼란과 관련해서 아직도 숲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 웰스파고 여러 미국의 규제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문제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의 수석 애널리스트 비백 준자라는 애널리스트는요, 이번 개발로 인해서 웰스파고의 가장 중요한 규제 제약이죠. 은행이 대차대조표를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강요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칙령이 해결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핵심 위험은 추가 문제나 지연이 조사를 강화하고 자산 상한선 해제가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의 말을 인용해서 규정 준수 문제가 있을 때까지 자산 상한선이 해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네요. 계속 또 보겠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웰스파고의 CEO를 맡은 찰스 샤프는 은행의 2016년 가짜 계좌 스캔들이었죠. 이로 인해서 드러난 혼란을 정리하는 데 여전히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월에 통화감사국이 또 모기지 부문과 관련해서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찰스 샤프 웰스파고 CEO는 지난달에 애널리스트들에게 최근 벌금이 두 차례의 동의 명령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CEO와 그의 대리인이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향후 몇 년 동안 회사가 차질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 대변인은 제출된 서류 이외의 언급을 전혀 거부한 상태고요. 웰스파고의 주가는 금융사들의 반등으로 올해 7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고점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올해 스펙을 통해서 상장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펙의 발행량이 연말 전 거래세도로 3월 이후 최고치로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CNBC입니다. SPAC issuance jumps to the highest since March as deals rush to market before year end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요. 네, 스펙 시장 업계가 규제 문제를 계속 극복하면서 발행량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스펙의 인사이더와 또 CNBC 계산에 따르면요, 총 57개의 특수 목적 인수회사가 10월에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109개의 스펙 기록이 발행된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10월 신규 거래 건수 9월에 거의 2배에 달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거래 건수보다 많았습니다. 반등은요, 지금 보면은 회계와 기타 규제 문제로 인해서 보류된 백로그의 거래에 잔고가 연말이 되기 전에 시장이 돌진하면서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월 증권거래위원회죠. SEC는 스펙 영장에 대해서 새로운 회계 지침을 발표했고요. 후원자가 또 서포터가 재무 문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를 해서 발행이 크게 느려졌다라고 나왔습니다. 베이커 맥킨지죠. 맥킨지 LLP의 파트너인 페리 와이너는요, 일시적인 하락이었지만 일단 도로 규칙이 설정이 되면은 회계회사와 법률회사가 꽤 빨리 처리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SEC의 의장이죠. 게리 갠슬러는 또 후원자와 주주 사이의 잘못된 이해관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했고 더 많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게리 갠슬러 위원장 6월에 기관이 규칙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와이너는 또 SEC의 초점은 투명성과 이해충돌 그리고 주식 희석 우려에 있다면서 SEC가 편안해지고 투자자들이 눈을 뜨게 되면은 다른 금융구조처럼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페리 와이너, 맥킨지의 애널리스트죠. 네, 스펙의 발행인 반등을 했지만 주식 실적은 그렇지 않다는 점과 스펙의 환매는 투자자의 욕구가 약해지는 가운데 증가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을 통해서 보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분 모셔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좀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FOMC 안도감을 표했다고 할까요?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우와 뭐 S&P 500, 나스닥 3대 지수가 나흘째 사상 최고치 행진이거든요. 상당히 좀 미국 증시가 화려한데, 그래서 FOMC 회의 결과 뭐 파월 의장에 대한 해석들 상당히 좀 비둘기적이다 그런 내용들인데,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점들이 바로 인플레이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인데, 물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그 공급망 대란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뭐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금리 인상 스탠스를 빨리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백신의 진전 이런 내용들과 함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상당히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언급이고요. 이런 일시적이라는 언급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해석은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펀더멘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금리를 올리겠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테이퍼링은 하겠지만 금리 인상과는 별개적이다. 금리 인상은 충분한 뭐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시장이 상당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1,200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결과적으로 11월, 12월 달만 150억 달러씩 줄이고 내년부터는 시장의 어떤 물가라든가 그리고 어떤 경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은 거를 보고 만약에 좋지 않다면 뭐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뭐 종료 시점 늦출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이런 조건이 더 좋아진다면 빨리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들은 부담스럽다라고 어떤 분들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테이퍼링은 진행되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과 함께 뭐 경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는 경제적인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뭐 테이퍼링도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스탠스도 가져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안정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경기적인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또 시장에서 우려했던 점들 바로 어떤 공급망 대란에 따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우려감 이런 점들인데 전일 발표한 미국의 어떤 서비스업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 과연 공급망적인 이슈가 어떤 중국발 어떤 그 친환경적인 의도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엔 좋아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서비스업 지수마저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전일에 가장 우려했던 점들 이런 점들이 적어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다 이렇게 좀 시장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일단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는 뭐 크게 놀랍지도 않고 그럴 거다라고들 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도 역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에 봐서는 뭐 가장 좋은 거는 미국만 좋다 이런 점들을 뭐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지만 근데 전일 어떤 미국에 대한 발표 이런 점들은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를 뭐 시장이 상당히 우호적인 쪽 그리고 뭐 테이퍼링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 내년에서는 상당히 시장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점들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빠져나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좀 우리 시장에서도 약간의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작년만큼 화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빠져나가기만 했던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어떤 한국 시장을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점들은 우리 시장에서 약간은 좀 뭐 긍정적인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뭐 악재만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가는 종목들은 가잖아요. 또 전일장 특징주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혹은 섹터가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일의 특징적인 점들은 물론 뭐 이제 미국의 전일 어떤 발표에 따라서 이제 뭐 유동성 지속 이런 점들인데 뭐 3분기 실적 시즌 그대 그리고 연말에 어떤 쇼핑 시즌을 앞두고 패션 업체들 F&F라든가 영원무역, 한세실업 같은 패션 업체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이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미국의 어떤 우호적인 스탠스가 나왔다는 점들은 전일 어떤 시장을 보는 특징적인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뭐 가뜩이나 상승세를 지속했다가 매물이 축되면서 하락대를 보였던 바로 전기차 섹터가 에코프로비엠과 그다음에 특히 에코프로가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36억인데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2.6%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많이 올랐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들인데 이런 부분이 실적을 득이없고 또다시 전기차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인데 그렇다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점들 그리고 또 최근에 LFP라는 쪽에 대해서 또 중국 쪽에 테슬라 쪽이 싸다 이런 점들도 함께 중국적인 어떤 배터리 수요 가능성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전일 실적 발표가 상당히 강한 이슈를 등이었고 다시 전기차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 또다시 뭐 수소차 관련 섹터 같은 경우도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자회사죠. SK에너지와 함께 뭐 수소 충전, 연료전지 활용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점들인데 다시 한번 뭐 두산 퓨어셀 그리고 상하 푸른테크,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대주전자 재료까지 다시 한번 2차 전지와 수소차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런 점들은 부담스럽지만 적어도 시장에서는 뭐 전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들을 미국의 어떤 그 약간 우호적인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과 함께 이런 그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다시 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뭐 특징적인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포트폴리오에 또 재점검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일 어떤 미국의 어떤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우려스러운 점들이 과연 13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거냐. 만약에 돌아간다면 시장은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스러웠는데 전일에 대한 미국에 대한 그런 것도 연준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시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리고 경제가 충분히 좋아져야 금리 인상을 하겠다.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발언이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그 유동성은 지속됐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는 연말을 겨냥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노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은 연말을 앞두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 랠리 쪽이 상당히 우세한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어제 좀 특징주들 중에서 이제 섹터를 좀 보니까 뭐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들도 조금 상승을 하기도 했고 반도체 장비 쪽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핀 관련주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앵커님 혹시 그래핀 들어보셨나요? 뭐 알긴 아는데 우리나라 그 그래핀 관련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어제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탄소 나노 삼형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다 이렇게 보죠. 탄소 나노를 가지고 네.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걸 그래핀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핀 관련주들이 뭐 한 11% 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제 종목마다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또 전일장 특징주들 중에서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이쪽 아무래도 뭐 골프라든지 뭐 등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관련한 옷 의류 쪽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역시 그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연관이 돼 있고 특히 이제 뭐 올겨울은 상당히 추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어떤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F&F 같은 경우 MLB라는 그 브랜드 뭐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점들은 적어도 코로나 때문에 뭐 움츠러들었던 그런 뭐 소비 문화 소비의 어떤 위축된 가능성도 있었지만 패션 수요업 중 꾸준히 수익이 났다. 뭐 이런 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연말을 앞두고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점들을 볼 때 비록 뭐 그동안에 좀 상당히 움츠러들었던 점이지만 연말에 어떤 소비 시즌을 앞두고 이런 종목이 상승을 보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어떤 그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관심 갖는 쪽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우리 국수님 그 강남 쪽에 있으니까 아마 큰 손님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왜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무는 것 때문에 연말 전에 처리한다.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지점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한 종목당 10억. 10억이 넘으면 네. 내년에 팔면 양도소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식을 파는 관점을 네. 상당히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고객님께서도 이제 뭐 연말 전에는 좀 팔아야 된다. 그게 시한이 12월 3 납회 날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이 12월 29일이 뭐 네. 마지막 납표라면 네, 네. 이틀 전, 아, 이틀 네, 전. 네. 예, 뭐 주식을 갖다가 이제 그때까지는 마지막에 이제 주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팔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제 뭐 거액자산가분들께서는 뭐 미국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팔 때 손해보고 팔면 세금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이익 볼 때만 세금을 낸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통틀어서 뭐 25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뭐 세금을 가져간다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팔 때 뭐 손해보고 팔아도 세금을 또 내야 되고 또 10억이 넘으면 또 양도소득 또 내야 되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일부 이제 뭐 자산가들은 그냥 미국 주식으로 가자. 네. 뭐 미국 주식이 아시다시피 뭐 신국가 경쟁도 하고 있고 네. 또 회사가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자사주도 사고 네. 또 소각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자산가분들이 약간 미국 주식으로 가자라는 쪽들이 좀 일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은 좀 정부가 상당히 좀 고심해서 좀 할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쉬운 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본,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런 자본을 가지고 더 이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발편을 마련하는 건데 어떤 자본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우려스러운 문제들 이런 점들도 좀 현재 시장에서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좀 물량을 좀 작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런 대주주가 팔면서 할 수 없이 주가가 떨어지는 네.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그 큰 손들도 상당히 이런 점들과 함께 좀 미국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 주식에 더 취약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10조를 넘어가긴 했는데 그 그렇습니다. 전에 보면은 10조 밑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걸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직접 보시기에 그 어떤 개인들의 매수 이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뭐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박스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분께서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주도주가 하나가 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뭐 작년 내내 주도했었고 금년까지 주도했는데 막 이런 종목이 이제 뭐 약간 주도주가 줄어들면 뭐 또 다른 종목이 이제 뭐 주도주로 올라서서 시장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거나 아니면 이러면 이제 뭐 어떤 그쪽으로라도 좀 이동을 해서 뭔가 좀 매매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른 종합 주가 지수는 좀 갇혀 있고 좀 미국 주가지는 신고가인데 우리나라에 좀 갇혀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종목별로도 뭐 주도주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엊그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뭐 상승했다 싶으면 또 사면 또 이틀 동안 떨어지고 네. 또 떨어졌다 싶으면 또 올라오고 이런 종목이 계속 엇갈리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래대금이 상당히 감소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상당히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고 그런데 이제 전일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FMC의 어떤 훈풍 이런 점들을 뭐 가다듬어서 만약에 외국인 쪽들이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다가 일시적으로 약간만 돌아온다면 네. 약간의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어제는 좀 환율이 좀 떨어진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엔 또 환율 어제장이었죠. 어제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1,181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달러 강세라고 보기보다는 원화 약세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좀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장 아무래도 좀 또 다시 불안하지 않게 좀 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수소 관련주들 여전히 좀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뭐 수소 관련주가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양한 분야에 사공되고 있는 전해질 막 멤브레인 쪽인데 최근에 뭐 수소 관련주도 뭐 상당히 좀 그동안에 뭐 상승에 따른 약간 매물이 나왔는데 다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미래를 위한 친환경이 분명히 뭐 태양광, 풍력, 전기차도 있지만 수소차도 있고요. 특히 이 분야가 우리 한국 시장에서 상당히 먼저 선점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쪽에서도 어떤 수소차 분야를 상당히 어떤 한국의 어떤 미래 먹거리로 상당히 관심 갖는 분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는 오히려 이런 수소차 관련주가 전기차보다도 더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물론 해보고요. 그래서 뭐 전일의 어떤 최근에 어떤 작년부터 금년까지 2차 전지 쪽이 계속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수소차도 내년을 앞두고 다른 쪽에서 어떤 그 매수 쪽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일의 어떤 그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뭐 SK 에너지와 어떤 합작 그리고 뭐 상하 프로테크 같은 수소차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인데 이런 점들은 어쩌면 이제 내년부터는 수소차 베이시스가 어떤 뭐 정부 쪽의 관심사이면서도 등이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쪽에 무정심을 두고 지금 어떤 매수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밖에도 좀 관심 가지면 뭐 2차 전지 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최근에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테슬라 쪽에서 뭐 중국 쪽 우리 어떤 우리나라 쪽의 어떤 삼원계 뭐 NCA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중국 쪽을 선택하고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쪽도 다시 한번 LFP로 가야 될 것인가? 물론 다시 만들고 그쪽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했는데 전일 어떤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통해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0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점들인데 이런 점들이 어떤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수치가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바 바로 전일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우려해서 어떤 금리 인상 문제가 거론됐더라면 많이 올랐던 2차 전지가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어떤 그 금리 인상과 별개로 했던 점을 놓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어떤 유동성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이 좋은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 가능성이 높아서 중간중간에 매물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쪽으로 시장을 바라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전일장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어떤 미국의 FOMC 어떤 회의 결과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의 어떤 파월 의장 쪽에서는 시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테이퍼링 속도 그리고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어떤 미국의 어떤 주가를 충분히 어떤 살리고자 하는 의지 이런 부분들은 곧바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들 다시 돌아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실 때 외국인과 기관 쪽이 매수를 하는 쪽 그리고 많이 빠졌으니까 뭐 사서 가보자 이런 쪽보다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쪽 그리고 영업이익률 어떤 재무제표를 많이 보실 텐데 그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증가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시장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종목들 이런 쪽에 대해서 내가 포트폴리오 일부라도 그쪽으로 만약에 없다면 그쪽으로 일부를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투자 수익률을 따라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주도주 쪽으로 시장의 매기를 함께 편승해서 가는 쪽 이런 쪽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저희 내외경제TV를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